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또 중단했을 때의 리스크는 뭔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가 트램을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은 중단을 하고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맞춰서 중단이 가능한지 중단했을 때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또 제가 저한테 중단할 권리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시장님의 정책적 고민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일단 법을 집행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에 있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시장님께서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구에 코스트코라는 우리 대형 쇼핑몰이 입점을 할 때 북구에서는 입점을 반대하면서 건축 허가를 계속적으로 발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건축 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타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그리고 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만약에 이 부분을 취소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지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한 부분도 결국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기존에 투입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 낭비 사례로 이 부분을 추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런 관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이 사업이 이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가 직접 국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는 방법, 그리고 본 사업과 같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에는 반드시 국가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업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비타당성 평가라는 절차고 그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KDI 공공투자센터입니다. 이 평가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그리고 울산시가 앞으로 수행해야 되는 국책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는 사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교육관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시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중단할 방법을 찾아보라 하셔서 이제 고민한 결과 중에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일 가능성은 없느냐, 즉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이 없느냐에 대해서 역시 법률 자문을 얻었고 그 결과는 우선 시공분부터 사실상 본계약의 대상자가 사실상 결정된 것만 가지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렇지만 100%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로 받은 것이다. 본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그래서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민의 제안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때는 우리 손해배상 책임 그래도 져야 되는가 라고 또 질의를 했는데 이 주민투표는 아예 투표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 방법이 일단 정책교육관님 그 법률 자문을 통해서 얻지는 못했네요. 예,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정실장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우리 법률 자문 나온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 국가 재정 절차 이행을 이유로 이게 해제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군데서 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나가 기재부의 사업 취소나 중단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공문으로 접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 문제를 못 주겠다는 등 앞으로 못 주겠다 등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울산광역시가 신청하거나 유도한 경우가 아닐 것 이런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의 외부성 불가피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게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게 그럼 제조사 시점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만약에 이게 제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두 번째가 6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연보상금을 저희가 물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기성발주 그 트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계약이 이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기성은 진행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한 군데서 답을 했던데 아까 말씀하신 구상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쟁송 가능성이 크고 쟁송이 일어났을 때 이게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공무원의 구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범위까지 물었는데 범위는 대답을 안 했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주민소송으로 가더라도 고의중과실로 우리가 항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던데 그 또한 쟁점은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담을 안고 저희가 공무원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 방식은 돈에 지금 발주된 3,800억 안에서 너희들이 일을 해라. 설계도 그만큼 하고 공사도 그만큼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 우리 그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거를 이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요청하면 또 이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 설계 안에서는 사업비가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발견되는 추가 공사 소요에 대해서는 다 별개 계약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교통청 턴키 계약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면 추가 별개 공사 계약은 전부 시비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그 공사는 당연히 이제 계약 상대자가 하는 걸로서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요구로 인해서 계약이 계획이 더 추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담해야 됩니다. 그 공사 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램 하고 나면 차선 변경 공사, 인도 공사 또 하루수 공사, 배관 공사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 그런 다 들어가 것들은 다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포함되어 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km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 필요에 따라서 한 3km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그 공사 범위 안에서 지금 계획된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물 이설이라든지 인도 확장이라든지 차선 변경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당연히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부시장님 의견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계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지연보상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울산시는 이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신 공무원 개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조금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저 개인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공사비는 늘어날 겁니다. 우리 지금 턴키 계약이지만 이 계약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떤 추가 공사 비용의 요인이 발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제공해주지 못했을 때 시공사의 조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다 또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사비가 증가할 걸로 보지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또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판단을 내린 경우로서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책임 부담, 그리고 혹시 공무원 개인이 져야 될 리스크 때문에 지금은 공사 중단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실국장님들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던 우리 박명우 전 시장님, 그리고 또 김진석 인수위원님, 그리고 김지훈 시민연대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셨고 먼저 사전에 요청을 하셔서 함께 하기로 했고요. 한 의견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시민연대 정책국장님부터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적 입장으로는 트램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트램의 결정하기 과정 속에서 시민의 논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얘기는 먼저 다른 얘기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예를 들어 보니까는 울산시가 트램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들은 생각들 하나는 저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협의가 불가능한가? 지금 자료에는 이제 업체에게 울산시가 업체에게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하다라고 한 줄밖에 없는데, 업체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첨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적 법적으로 안 된다면은 진짜 발주처인 울산시가 업체에 좀 더 설득을 구할 수 있는 방안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어제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습니다만은 왜 이러한 계약들이 서둘러 진행되었는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 계획 전에, 실질설계 나오기 전에, 실질설계 되기 전에 기본 계획 나온 상황에서 업체와 계약하는 부분들이 타당한가에 대해 가지고 울산시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논란의 가장 출발점이 지난 3월달이었죠. 3월달에 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는 울산시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을 주셨고요. 우선 업체 측인 한신공영 또 현대로템과는 저와 우리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같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두 회사 대표이사님과도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두 회사의 공식 입장은 본인들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인데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주는 거라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특히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께서 한 번 더 판단할 기회를 좀 이제 우리가 중단 기일이 60일인데 이 기간이라도 좀 늘릴 수 없느냐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는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업체랑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을 텐데 업체는 업체 내부적으로 또 업무상 배임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지는 수 있는 일이라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 말씀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은 저희 울산시청에 대해서 관계는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단지 두 업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시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업무상 배임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시청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업무상 배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연대에서 지정한 것처럼 사실 올해 3월에 지금 이 모든 논란이 지금 계약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계약이 올해 3월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방선거 직전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약들은 계약 체결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뒤로 미뤄서 체결하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진석 인수위원님.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김상욱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이 문제가 이제 본격 공론화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을 진행 중인 사업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권유했던 내용은 이러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민 공론화를 제안했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그 조례도 부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남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미 이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판단은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실한 그 판단의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개 다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명호 전 시장님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시장님, 언론인들 고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만에 이 회의실에 와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우리 참모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 문제는 나름대로 다는 짚고 계신지 몰라도 트램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맞지 않는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께서는 또 너무 책임에 연연하는 것 같다. 또 변호사다 보니까 너무 소상하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실무자 여러분께서도 참모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고심하고 검토는 했겠지만 전부 책임 문제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명색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광역시의 문제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답을 찾으면 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뒤에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에 우리 시민들이 트램이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아서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은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트램에 대한 제가 연구한 바를 설명부터 드리고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자리에 뭐 어떤 정파나 정치의 문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 고향 울산이 되도록 살아야 될 이 울산이 잘못된 결정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광역시인데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미래가 망가질 수 있겠느냐. 책임 있는 원로로서 정말 이것만은 제대로 알리고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 트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램이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하고 해로운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램은 요즘 시쳇말로 빼박 사업이다. 한번 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아시죠? 과연 이 트램 사업을, 이 어마어마한 트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간의 그 전문가들의 진중한 검토라도 있었는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라도 구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울산의 교통 환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 트램이라는 것이 필요한 환경인지 한번 봅시다. 첫째, 울산의 인구는 한 100여만 명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오히려 안타깝게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앞으로 100만, 200만, 300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로 인한 교통 수요 폭증은 없다. 또 한 가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 시내를 다니는 차량도 한계에 왔다. 차량 역시 어느 시기에 뭐 폭증할 그런 이유가 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대도시 중에 그래도 울산이 시내교통, 도로 사정이 제일 나은 편이다. 그래서 근근히 지금 나름대로 불편한 가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AI 신호를 도입한다든지 BRT를 효과 있게 사용한다든지 또 접속 도로를 개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통 정진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교통 환경을 가진 울산인데 왜 고통덩어리 트램을 도입해야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다들 산만하게 얘기하지만은 트램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아마 3년여가 걸리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 엄청난 교통 체증, 이거 장난 아닙니다. 2개 내지 3개 차로가 막히면서 어느 자료 같은 데 나와 보니까 평소 한 14, 15km 시간당 가던 것을 뭐 4.5, 4.8km 걸어가는 수준이죠.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시민들 참아내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이런 지옥을 겪고 나면 뒤에 천국이 온다 하면 또 모르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교통체증, 이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도 중요한 것은 완공 후에도 교통체증이 온다는 겁니다. 이 트램의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로 용량을 줄이는 거라는 거죠. 도로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지하철은 참 어렵게 만들고 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면서 노면 교통은 좋아지지만은 이 좁은 노면에다가 트램이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용을 하는데, 물론 트램 노선도 이용은 조금씩은 가능하지만 한 2개 차선 이용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 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트램이 많은 사람이 타서 원활하게 제 몫을 다 한 덕분으로 버스나 다른 다른 차량이 줄어들면은 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트램 사람이 적은데 텅텅 비고 트램은 트램대로 다니면서 옆에 도로 용량은 줄어든 속에서 다른 택시나 버스, 다른 자가용이 아우성 친다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3년의 문제가 아니고 영구한 우리들이 고통 따르는 문제다. 그런 교통지역을 견디고 나서도 계속 교통지역이
연속된다는 이 점을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용 계획 문제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1일 이용 계획을 아마 28,000명으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교통국장 맞죠? 28,000명.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문제 보고 놀랐습니다. 28,000명.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단순한 노선에? 이 상식으로 뭐 수치를 가져와 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면 삼산동에 사는데 덤스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야죠. 걸어갑니까? 버스 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 기다리고 타고 갑니까? 택시 탑니까? 자, 탔습니다. 신목 로타리에 내렸습니다. 또 걸어갑니까? 뭐 누가 차 대기하고 있습니까? 버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 또 타고 갑니까? 택시 탑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단순 노선에 28,000명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부풀린 것이다.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이 다 망한 이유가 전부 수요를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다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내 계획이 상식으로 한 2, 3천 명 타겠습니까? 난 내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BC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마 BC도 0.8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용은 최소화하고 또 성격은 최대화해서 BC를 만들 거 아닙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정적인 작업이 있었겠지요. 응? 이거 지금 28,000명 전부 지금 용인도 뭐 16만 명 하다가 2만 명이 안 타지고 여정부도 7만 명 하다가 1만 명 정도밖에 안 타면서 저런 적자와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정말 문제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도로공사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 지역은 연약 지반인데 공업탑 로타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공업탑 로타리 그 넓은 지하에는 울산의 관로 케이블이 다 지나갑니다. 과거에 그 입체화 문제가 나와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웬만한 울산의 관로 케이블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연약 지반에다 어느 정도 경고하기 위해서는 팔 수밖에 없고 그거 건드렸을 때 그 하나하나 우회를 어떻게 시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그 밑으로 갑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공사하면 반드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정말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그 부분, 얼마나, 그리고 거기에 선로를 깔았을 때 주변 연계도로 교통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스스로 자초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28,000명은 커녕 몇천 명 탄다. 그것도 또 노령층에서 탄다. 그 연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차량 유지비, 노면 유지비, 시스템 관리비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또 돈은 들어가고 이게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수백억의 그런 적자, 이것도 불을 보듯이 뻔하다. 사업비 정액 문제는 너무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정액이 되고 공업탑 로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거의
작업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나온 얘기지만은 뒤에 자료를 보니까 3월, 4월 중에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는 그 선거기간 중에 그것도 이렇게 지금 대못을 박듯이 이렇게 박았다. 그 한두 달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 중차되는 문제를, 이 울산의 미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그렇게 공론 한 번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경전철과 트램은 좀 다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트램은 노면을 이용하는 거고 경전철은 선로를 따로 만들어서 운행하는 건데, 아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실패 사례를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용인시하고 의정부가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용인시가 2013년에 18km를 만들어서 운행을 해보니 어마어마한 적자, 연간 1000억대 이상의 적자가 나면서 그 문제 다 알죠? 그래서 지금 1조대를 넘어가는 적자가 되고 있고, 뒤에 시민들이 그때 당시 무분별하게 시작한 이정문인가요? 이정문 시장에 대해서 아마 구상권 청구가 되어서 대법원이 214억 원을 최종 결정을 내렸고,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에게도 수요를 부풀렸다 해가지고 43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지금 확정되어 있죠. 그리고 다 수요를 부풀린 겁니다. 16만 명을 예측했는데 2만 명에게 타지 않습니다. 경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11km를 개설을 했는데 2017년에 몇 년 견디지 못하고 민간 운영 차원에서 3,600억 원의 적자를 안고 도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200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7만 명을 예측했지만은 1만 명 정도밖에 운영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래서 이 두 경전철에 의해서 보다시피 똑같이 다른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수요를 BC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요를 과대하게 산정을 했다. 뭐 예측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과대한 예측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울산에 2만 8천 명, 나는 정말로 똑같은 현상이다.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도시가 뭐 개인이든 지자체든 나라든 뭐 결정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지향적인 일을 참 하는 것도 좋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절단 안 하는 일을 또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완공 후에도 이렇게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역효과밖에 없을 이 사업을 수천억이나 또 뭐 2호선, 3호선 하면 뭐 조단위를 들어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다른 뭐 경제다 복지다 하면서 할 일도 천지만지인데 여기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결정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한번 다시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다른 일을 다 망쳐가면서 효과가 역효과가 나는 이 일에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재정으로 예산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하다 보면 국비라는 것도 뒤에 잘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정액 내지는 이런 상황일 때 땅은 파헤쳐 놓고 장기 표류할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은, 거의 어떤 약이 굉장히
몸에 특효가 있다 해서 대량으로 구매 계획을 했다. 뭐 계약금도 줬는데 뒤에 다시 판명해 보니까 정말 오히려 몸을 망치더라. 그렇지만 계약했고 성금을 줬기 때문에 꾸역꾸역 그 약을 사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지 중단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고, 정말 참 안타깝고 깝깝한 심정이고요. 좀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우리 현명하신 우리 시의 참모 여러분들, 시장님, 뭐 시장께서는 다행스럽게도 트램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기는 하나 너무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책임 따르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아니, 손해배상 좀 진들 정말 시민적 동의만 주어진다면 미래 망가지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놓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좀 해놓고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그래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책임을 배상을 하더라도 또 뭐 형사 책임까지 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님.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의회 협조가 참 간절한데 의회에서 협조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서 어떤 시민 중지를 모으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그리고 우리 책임져야죠. 배상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안 물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몰 비용 인정해야죠.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배상하는데 거기에다가 형사 책임까지 진다? 나는 이거 너무 과대한 해석이다. 뭐 옛날 코스도 꽃까지 덜 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울산 트램 사업 재검토 추진 연대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우리 몫을 할게요. 가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거는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답을 찾아봐야죠. 시에서 한 번가도 안 되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업체 찾아가세요. 우리도 갈게요. 시민들 중지를 모아서 전부 책임 문제만 나누고 이래가지고 이 울산의 미래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이하게 그것만 책임만 다루고 있겠습니까? 물론 내 생각만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보고 제대로 오늘 아마 트램을 시민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이거 찬성할 시민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제가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정말 이 트램이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시죠? 내 말에 혹시 이의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줘보세요. 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3기 때 제가 첫 임기 때 참모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다른 광주시장이나 대전시장을 만났더니 인사로 서로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는 자리에서 지하철은 하지 마라. 제1성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고생하고 나면은 땅밑이라는 공간이 확보되고 도움은 됩니다. 이 트램은 도로를 줄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도로 용량을 줄이면서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소통을 정지시킬 방안도 천지인데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거 답을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우리 연대에도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아까 우리 김지호 씨 무슨 연대죠? 같이 우리 울산을 건집시다. 예? 용이 있습니까? 우리 김진석 전 의원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울산의 미래가 미래 세대에게 고통 덩어리를 안겨주는데 이 빼박 아닙니까? 빼박. 하여튼 해주시고 우선요. 현대 한식몽영 현대 로템을 만나서 그러면 이 우리 시민적 둥기를 모을 시간이라도 좀 더 얻어야 되고 왜 사람 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범죄를 위한 무슨 하는 행동도 아니고 시의 미래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거 안 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탁상으로 말이야 뭐 책임 문제만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 시장 앞에 죄송한데요. 근데 시장도 정말 막 자꾸 책임 문제만 이렇게 하니 정말 깝깝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 트램의 그 문제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절대,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더 시민적 중지를 모으고 우리 의회도 업소하고 진정으로 우리 한번 협조를 구해 봅시다.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대가 능력은 위험하지만 지금도 막 의지가 불 끓고 있습니다. 또 과제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하고 업체 계속 좀 찾아가자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한번 빌어봅시다. 그래가 양해 보고 시간 좀 얻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자고요. 이런 중에도 시민들이 뒤에 망가지든 말든 하자. 역 생긴다고 하니까 여기 부동산이 좀 되겠나 해서 그런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2,000명, 3,000명 이용하는데 부동산이 되겠습니까? 장애물만 되지. 하여튼 이런 사유로 하여튼 시간을 좀 얻어서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눈앞이 캄캄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법적으로 지금 참모분들을 얘기하면 지금 계속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트램은 아니다. 이거 19세기 나온 거 아닙니까? 18세기, 19세기 나왔다가 그때 차량이 없고 할 때 하다 지금은 이게 5년 뒤에 어떤 교통수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트램이 고철 덩어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왜 지금 지나간 수단, 우리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는 우리 도로 위에다가 선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소통을 막느냐 이 말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검토한 거는 또 검토한 것이고 이런 중에 답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하는 거고 어떤 시장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온 시민의 중지가 모아질 때 그거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손해배상은 물어야 되겠죠. 그거 시민들 이해시킵시다. 그러면서도 시간 좀 얻어가지고 우리 의회도 또 설명을 잘 좀 드리고 이래서 풀어나가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전 시장님께서 트램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자란 점이 많았구나 한 번 더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민연대에서 주신 말씀 또 인수위원회에서 주신 말씀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각 실국의 국장님들께서 아마 말씀은 못하셔도 지난 2달간 엄청나게 이 문제로 고충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민 끝에 주신 말씀들이라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무게 있게 받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고 울산시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시민들께서 집단지성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등을 가동시켜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램은 울산에 맞지 않다. 또한 울산에 큰 부담을 준다.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시민들께서 집단지성으로 이 트램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그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실국장님들께 부탁드린 것은 트램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시민들께서 판단할 기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해야지만 시민들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기회,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도 업체 측과 합의 중단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합의 중단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설득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업체 측에서도 이사회를 설득하거나 하는 형태로 업무상 배임을 벗어날 길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울산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 손으로 결정할 기회를 만드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손으로 결정해야지 시민들의 삶을 권력자가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램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지금 작금의 문제를 한 번 더 주의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월 어쨌든 발주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법의 효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법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권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발주 계약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제일 좋은 것은 계약 무효, 취소 또는 중단, 해지 사유를 찾아내는 것인데 관련해서 여러 군데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중단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은 60일인데 이미 33일을 소모했다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남은 27일도 우리가 다 소모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이 과정을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트램에 관한 논란이 우리 울산시의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고 발전적 집단 지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편을 나누어서 소모적 논쟁할 일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마음 열고 서로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시민들의 집단 지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출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불편함이 적게 또 가장 효율적인 길을 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계약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또 시민들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사업 중단 요청을 더 이상 계속 지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상대자로부터 직접 공문으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대표를 초청해서
여러 차례 의사를 물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계약 상대자는 계약을 합의에 의해서 중단할 방법은 자기들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중단시킬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 한 번 더 법률 자문기관을 통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시가배상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렇게 파기하는 것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책임이 부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정확한 법적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 자문 정확하게 온 것이 있습니까?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주는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행했을 때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이행이익 상당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내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이행이익 상당액이면 최소 이행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률 자문 결과가 예, 있습니까? 이행이익 같으면 배상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내이익 같으면 크지 않겠지만 예. 이행이익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커질 텐데 기업이 얻는 예상 이익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시와 또 관련된 공무원들이 민사적, 형사적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권한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문한 변호사님들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한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행이익 상당액이면 천문학적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련 공무원의 형사책임, 민사책임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거는 방법이 다들 없다고 하죠. 예. 제가 답답해서 자꾸 여쭤봅니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원천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예. 만약 교통국장님 사업이 계속된다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멈출 권리가 없으면 사업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가게 된다면 실시계획 확정을 위한 작업이 있을 것이고요. 턴키 계약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길이 막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실시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제출되고 나면 우리 건설기술관리심의회 이제 심의가 한 9월달 정도에 예정되어 있고 실시 계획이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거의 지금 한 5% 이상 그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실설계가 9월달에 이제 제출되어서 건설기술 심의를 거치고 재영향평가 협의를 사전에 실설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서 또 추후에 반영할 것들은 추후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그 9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그리고 조달청에다가 설계 내역이 적정하게 원가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가 검토 가격까지 검토를 받는 것까지가 내년 1월달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는 언제 착공이 됩니까? 그래서 본공사 계약을 내년 2월달 정도에 현재 그 스케줄로 보면 만약에 타임 스케줄을 예측해 본다면 본공사 계약을 내년 한 2월달 정도에 체결을 하고
그때 한 내년 3월 정도부터 실제 공사를 준비해서 착공하는 형태로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본계약을 강제하는 듯한 본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만약 경제부시장님 이 부분 검토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본계약을 거부하면 이것도 실내이익 침해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 지금 타임 스케줄대로 간다면 내년 초에 이제 본공사가 시작이 되고 문수로 일부가 이제 막히기 이제 통행 금지가 되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우선 시공부터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전체 10km 구간 중에 이제 일부 공사 단계별로 이렇게 해 가기 때문에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공사 계획상 그렇게 모든 도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공이 완료된 구간은 또 막을 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트램이 다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꼭 트램이 철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량이 다녀도 되나요? 철도법상 가능한가요? 확인해 보셨는지. 네? 아니 완성이 안 된 상태. 확인해 보셨는지요? 일단 철도법상에는 이제 일반 차량은 못 다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구간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완공된 구간은 다 차가 못 다니니까 공사가 기성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 전체 구간이 완공되면 그때가 차량 정체가 절정이 되고 이 이후로 계속 그 차량 정체가 절정의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현행법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박명호 전 시장님 우려하셨던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나서 더 막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국장님은 안 나오셨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옥동 군부대 공사도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옥동 군부대 공사까지 겹쳐져 버리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예. 그 혹시 행정부시장님 혹시 옥동 군부대 공사 언제쯤 시작되는지 일정 알고 계신가요? 누가 좀 알고 계실까요? 대규모 이런 토목공사가 문수로 일대에 네. 또 벌어져 버리면 일단 저쪽 이전 대상지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전이 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몇 년 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램 공사는 지금 부분 준공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질 텐데, 이게 공사 기간에만 막히는 게 아니니 참, 그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도 차량 정체를 풀 방법이 없으니 이 이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마다 완전히 일대가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국장님 내년 2월까지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 작업만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예, 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계약을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다 취합을 하니 우리가 지금 발주 계약에 구속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 발주 계약을 무효시키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상태. 그러면 발주 계약 범주 안에서 울산시의 합법적인 권한이 최대 어딘가를 고려하면서 현재 대응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인 권한은 최대 60일인데 이미 33일이 소진되었고 남은 27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중간에 또 긴급한 소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 우리의 권한 남은 27일마저 소모하는 것은 리스키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발주 공사까지는 실제 길을 막고 공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에 실시 계획 확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실적에 따라서 종사비가 결정이 되면 다시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모든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일단 뭐 오늘까지 하고, 그러면 계약 기간 남은 27일은 언제든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네, 중단을 그렇습니다. 27일을 언제든 또 우리가 원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수 있는 그 기간이 27일 남았습니다. 네. 누구 말씀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 누가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잘못 들었나요? 예, 시장님. 예. 지금 여러 국장님들 검토랑 저희가 한 달 동안 다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지금은 일단 더 정지기간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정지기간을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박명우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시민의 그 뜻과 그리고 어떻게든 업체나 다른 부분에서 만나서 풀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거액의 배상금, 그리고 구상권, 그리고 이건 뭐 업체 측에는 배임이고 저희 쪽에서는 직권남용인데, 이게 실형까지 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고, 그렇다고 정지기간을 더 이상 이제 멈출 수도 없으니, 일단은 정지기간 멈춰놓던 거 지금은 푸는 게,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작곡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맞는 수순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들어가는 내년 2월 전까지 만약에 가능한 한 중단 사유나 해지 사유가 발견되면 그때는 실공사 착공 전이니까 금전 정산만 가능하면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일 것 같은데, 그럼 계약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막연한 상식으로는 건설공사는 그런데 일단 로템의 차량 제작에 따른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설공사 외에 차량 지금 몇 프로 제작돼 있습니까? 차량도 거의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발주는 언제 됐죠? 올해 3월 달에 올해 3월에 발주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발주가 돼서 계약이 3월 달에 됐습니다. 계약이 3월 달에 됐네요. 계약이 중요한 거니까요. 계약이 3월 달에 된 것이고, 일단 뭐 차량 부분은 보다 시공 공사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차량 부분은 부수적으로 종된 조건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당장 시공 공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27일의 시간을 지금 대책 없이 소진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더 이상 27일을 소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실공사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그 사이에 트램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거나 해서 시민들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추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책교육관님께서 확인한 법률 자문 회신 내용에는 그런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명우 전 시장님, 혹시 좀 12년간 우리 시정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원로로서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민감하고 복잡다단한 법률 관계를 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참모진들이 그간에 검토한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사업 자체가 울산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다 보면은 어떤 시민의 이름으로 당위성 내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만큼의 보상을 하면서 책임을 우리가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 하는 방법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설득을 합시다. 일단은 사업자 설득. 적어도 저거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적어도 또 법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저거 입장에서도 사업 대상자 측에서도 이런 어떤 시민적 불가피한 의견이 제시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또 어느 정도 적어도 또 거기에서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하여튼 사업자 설득을 일단 하고 또 사업자를 통해서 또 너무 계약 내용에 구애되지 않는 시간도 좀 그게 어려우면 시간을 좀 확보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공직사회 공직에서만 이렇게 한다기보다 하여튼 시민 뜻도 우리 모아달라고 하면 하여튼 언제든지 뭐 작은 힘이나마 하여튼 모아서 같이 하여튼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어쨌거나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례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뭐 자료로 해서 보니까 서울 한강 대운하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오세훈 시장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양화대교 같은 거는 일부 이래 공사를 하다가도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 이거 너무 무모하다 해가지고 전부 드롭시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보면은 서울 서부선 경전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다가 다 드롭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례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아주 좀 민감하고 또 턴키로 그려놨기 때문에 또 뭐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해지 사유 같은 것도 없다면서요? 계약 내용이 왜 그런 또 계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좀 깝깝한데 어쨌거나 저는 뭐 이 자세한 뭐 법률 문제나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또 보고 한 대로 놓고 보고 근데 시간을 좀 벌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1차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뭐 의회에서도 좀 이래 이 문제는 우리 미래에 관련된 문제니까 정파를 좀 떠나서 좀 흔쾌히 좀 협조가 되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막 의회에서 협조해 준다면은 어떤 시민적 동의 시민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뭐 그런 문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어쨌거나 지금 나름대로 뭐 더 검토를 해보시되 하여튼 그 업체 쪽 설득을 좀 해보자고요. 예. 우선 시간을 좀 가지고.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남구 트램 예정지인 남구갑 국회의원이신 김태규 국회의원님께서는 트램을 적극적으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또 국민의힘 남구 의원님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트램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상황이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당위에 관한 얘기보다는 절차와 구체적 실행에 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박맹호 전 시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시공업체나 이렇게 만남을 하려고 한다면 시에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착한 여쭈가 하는데 자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때 제대로 풀지 못하면 정말 천추의 한이 된다고 나는 봐요. 가슴을 칠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 문제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고 와야 될 문제다. 하여튼 이 문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좀 정말 여러분들 조금은 무리수가 가더라도 푸는 쪽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회의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램과 관련된 것이 우리 울산시의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삶을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이걸 위해 트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지금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합법적인 중단 시일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 계획부터 해서 쭉쭉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이 되거나 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좀 상반되지만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한 사업 관리 플러스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그리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실국장님들께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고, 관련돼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시공사와의 관계는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단체와 그리고 인수위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전 시장님까지 주신 의견들 시에서도 계속해서 적극 취합하고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도 계속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2달간 거의 가시방석에 계속 앉아 있는 듯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고민이 너무나 깊었는데요. 다른 사업 같으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발주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논의가 집중돼야 되는 것도 계약 관련된 법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성공원 물길 사업이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으니 얼마든지 정책적 판단으로 멈출 수가 있겠지만, 이 트램 사업은 발주 계약이 체결돼서 이미 계약 실행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접근을 해주시고, 사업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민들께 한 번 더 판단할 기회를 드리기 위한 중단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가야지, 그저 이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꼼꼼하게 일 처리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일단 내년 2월까지 실제 공사 시간 착수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시킨 것은 일단 27일은 지금 쓰지 말고 좀 남겨두지요. 언젠가 우리가 이 27일을 또 기묘하게 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답을 못 찾은 상황에서 이 소중한 남은 합법적인 공사 중단 기일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실국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박명우 전 시장님, 인수위원회 또 시민연대 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수단이 트램이냐, 아니면 BRT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박명우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논의 없이 결정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보고 있으니까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 책임이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또 형사적 책임들도 거론되고 있어서 선택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다만 이제 시청 측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시 집행부만 들 것이 아니라 시의회도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계시는 이제 남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 표명하고 계셨습니다만은 다른 쪽에 계신 의원님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는 시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도 함께 논의하는 방안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만이 사업자 측에도 설득할 때도 또 시민들에게도 이제 의사를 표현할 때도 더 많은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대중교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취소가 될지 아니면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관련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들어간다 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의 또 동의 과정들을 받아낼 때만이 더 힘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시의회에 함께 더 다시 제안해 가지고 지역별로도 있겠습니다만 정당별로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의회와 함께 짐을 지자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말씀 그대로 좀 받아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시의회와 좀 고민이 같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신고료 5,6호기 때나 또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수기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의회와 함께 좀 협의를 해서 공론화 조례가 없는 가운데서라도 수기 토론을 위한 절차들을 좀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 검토를 해서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로서 볼 때는 더 찾아본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수기 토론을 위한 과정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시의회도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돼야만 그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에 모든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두 분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시의회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시의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 시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관련된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가 시의회에 관련 토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시의회 존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청이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토의 및 의사결정 및 건의 조례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렇게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참 아까 정치적 책임 말씀하셨는데 당은 다르고 생각은 다를지라도 남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남구 의원님 또 남구청장님께서 모두 트램 사업 빨리 신속하게 재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또 무겁게 들어야 되는 의무도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시의회 토의 과정을 제가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좀 자발적으로 관련된 토의가 일어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분들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말씀을 좀 주시죠. 제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하거나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일단 떠나서 1차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은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공론화 조례가 지금 그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을 해오다 보면 굳이 그런 그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금방 우리 그 김진석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행정행위 결정을 할 때 의견 수렴 방법들은 뭐 구속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간담회나 설명회나 또는 토론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테고 찬성하는 분들도 당연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향점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모이는 취지에서 한 방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트램 관련된 우리의 고민이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규결되어야만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 또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은 또 보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찬반 토론이 마치 진영 싸움처럼 불붙어버리면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규결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책임지고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께서 공론화를 요구했을 때에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적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27일은 너무나 소중한 사업 중단 권한이라서 함부로 소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7일은 보존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해서 시민의 공론화를 이끌 절차적 합법적 방법을 찾는 일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증액이나 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내년 2월까지는 아직 물리적인 본공사를 하기는 전이니까 합법적인 사업 중단의 방법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는 기업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합의로 시민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 논의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여러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좀 취합을 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사업 이제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사업비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국 차원에서 충분히 다 대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박명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업탑 로타리 지하의 관로와 케이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국 차원에서 정확한 확인이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실에서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아마 우리가 사업 중단의 방법을 결국 찾지 못해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시민들께서 느낄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최대한
교통국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책상 앞에서 찾지 마시고 현장에서 찾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일단 본공사 전까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시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담을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오늘 회의는 정리를 하시죠.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